전남 지역 3개 의료원이 2일부터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과 강진, 목포 등 3개 지방의료원의 조합원 512명 가운데 3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이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해 제한을 받는 조정 대상 지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규제가 시작된 뒤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며 일부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1시간 20분 거리를 10분으로 단축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가운데 신안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갯벌의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기획재정부 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해저터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지 23년 만의 성과입니다. 네, 경제성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효과 측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와 남해 지역 및 모두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 통과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신덕해수욕장입니다. 바다 건너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남해군입니다. 이렇게 남해를 지척에 두고도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바닷길이 좁아 1시간 20분을 우회해서 가야만 합니다. 불편함이 계속될수록 직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상황.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립 사업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저터널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만의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여수남해 해저터널 용역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 입장으로서는 이제 여수와 해저터널로 연결, 하동군과 다리로 연결, 인근에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삼척포와 또 다리로 연결. 엄청나게 지금 남해 자체는 이렇게 다리 3개와 해저터널이 있는 이런 섬이 대한민국에는 없지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사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수 상암동과 남해 서면 지역이 최단 거리로 연결됩니다. 해저터널 구간은 5.93km, 육상부는 1.38km로 전체 7.3km 구간입니다. 통행 시간만 1시간 20분이었던 거리를 단 10분으로 단축시키는 겁니다. 해저터널 건립 사업비는 6,800억 원. 올해 기획재정부 2차 예타 통과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역사회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수와 남해가 공동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물류와 교통비 측면에서도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관광객 유치가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영호남의 실질적인 통합 실현과 영호남 상생 발전이 기대됩니다. 여수시의 광역 인프라 시설과 남해군 청정 환경을 서로 접목하여 서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 도시민들의 삶의 질도 같이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립 사업. 앞으로 2년 동안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이후 실시 설계를 비롯한 단계별 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영호남 공동생활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이 부동산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 조정 대상 지역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규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가 시작된 뒤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며 일부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세 지역을 포함한 전국 36곳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생깁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대출이 한정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됩니다. 이 같은 규제는 여수와 순천, 광양 세 지역 모두 최소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과 광양의 경우 지난 6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열린 규제지역 조정심의 당시 해제 가능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규제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두 달 동안 추가 모니터링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열린 국토부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순천과 광양을 포함한 6곳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낮은지,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순천의 한 중개업자는 규제가 시작된 뒤로 멈춤 상태라며 각종 제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광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15년 동안 해온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광양 이쪽에서는 신규 주택이 보급이 되면은요, 그 기존 주택이 하락률이 굉장히 컸거든요. 임대 아파트나 그다음에 스위트엠 분양 아파트가 그 공실률이 많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집값이 하락되는 원인이 되죠. 신규로 입주하신 분들도 굉장히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의 경우 적어도 연말까지는 각종 제한 속에서 아파트 청약과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 또 주택 가격이 약 4개월 후에 열릴 주택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갯벌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전체 면적의 85%가 지정됐는데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인데요. 네,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신안군이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 펼쳐진 드넓은 갯벌.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하루 2번씩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갯벌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보고. 산소처럼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잊고 지냈지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안군 스스로 독자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세계유산에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등재가 됨으로써 신안군의 그동안 노력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신안 갯벌이 그 우수성 그리고 또 세계 환경에 기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 갯벌의 면적은 서울시의 1.5배여만 먹는 1293제곱킬로미터. 신안군이 전체 면적의 85%, 나머지는 보성과 순천, 서천과 고창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일찌감치 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1,400여 종의 생물을 발굴한 뒤 기록하는 작업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는 갯벌을 보존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천만 습지처럼 국가 갯벌정원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갯벌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보존하는데 체계적인 조례를 이루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로부터 일관되게 종합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번의 도전 끝에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연유산 갯벌.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자산이자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인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 총파업에 전남 지역의 3개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내 병원과 보건소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순천과 강진, 목포 등 3개 지방의료원이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3곳의 조합원 512명 중 필수 업무 인력 등을 제외하고 30%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3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과 병원급 이상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일부터 예정돼 있는 총파업에 도내 의료인력 30% 이상이 집회에 참여해 일부 외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와 소방본부, 시군 보건 담당 공무원 35명도 현장에 파견해 의료 공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추가 발생해 전남의 2601번부터 2617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장흥에서 5명, 순천 4명, 여수와 나주 각각 3명, 해남 2명입니다. 17명 중 8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감염 불명 접촉자 확진 사례를 포함한 지역 내 확진자 직간접 접촉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특히 해남 송지면과 장흥 관산읍에서는 피로연과 주점, 또 다방을 연결고리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7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추가 감염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5곳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8월 31일 기준 전남 지역의 전체 접종 대상자 184만 900여 명 중 119만 7천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72만 5,700여 명으로 39.4%입니다. 지역별로는 해남과 강진, 장흥, 완도, 신안, 고흥, 영암 등 15개 군 지역이 백신 1차 접종률 7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성이 78.5%로 가장 높았고 곡성과 함평이 76.6%, 담양이 75.7%, 장흥 75.4% 순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보성과 곡성이 53.4%로 가장 많았고 고흥이 52.3%, 함평군 51.3%, 담양군 50.5%였습니다. 전라남도는 3분기 접종 목표로 추석 전 접종률 70%, 9월 말까지는 80%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청자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돼 청자축제는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춤추는 갈대축제는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자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강진군 SNS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되며 스마트 퀴즈쇼와 온라인 콘서트, 또 청자 경매와 특산물 세일 등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목포 사막도의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목포 사막도 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1일 항구 포차 일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막도 유원지 조성과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에 참석한 50여 명과 인간띠를 잇는 등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사막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막도 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사막도 유원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일 아침 10시 반부터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앞에 모여 목포시의 사막도 유원지 조성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사막도를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